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고 연휴를 보내자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막 모락모락 나오면서 잘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입니다. 이번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자체는 되게 잘 나왔지만 기대치보다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들려만 오면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장 우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 내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실적 시즌 그리고 앞으로 관세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불확실성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호선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휴가 길었잖아요. 연휴가 길고 나서 사실 이번 주는 수, 목, 금 3거래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대비 변동성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미국 갈 때 우리는 왜 안 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영국하고 협상됐다. 중국하고도 얘기할 거다. 만날 거다. 근데 우리는 사실 딱히 왜 이럴까요? 대표되는 시가 1등부터 22 종목들을 안 사주잖아. 그 외국인은 왜 또 파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인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했잖아. 아 맞아 중국 중국, 영국. 걔네들이 미국은 미국대로 올랐어. 우리는 때리자 이러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더 센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주는 외국인하고 미국을 사는 외국인이 달라요? 중국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시장 살 때 미국 시장도 편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펀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EWIEM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쪽이 이제 중심인데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EWI가 이 달러 베이스 종합 주가 지수야. 달러 베이스. 네. 이 이자 들어가는 거를 블랙록이 운영을 해. 근데 이게 간단히 하면 노랑머리 외국인이 중심인데 네. 아시아계 블랙록 이쪽은 이게 헤드가 중국. 아시아계는 그리고 이쪽 똑같이 달러 베이스긴 하지만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4.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죽자사자 때려. 2차전지 죽자사자 때려. 현대차 죽자사자 때려. 그러니까 전체 시가상이 그 200개 중에 20개가 전체 55%를 차지해. 그런데 이런 걸 때리니 그래갖고 선물 갖고만 장난쳐. 그러니까 갈 리가 있나. 근데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종목은 또 화끈하잖아. 맞아요. 종목은 화끈하잖아. 제일 화끈한 겁니다.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본 종합주가지수는 이미 2,650을 넘었어. 지금. 그리고 선생님 연휴 기간에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달러 변동성.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2,650이 그러니까 3월 17일 2월 달에 네. 달러 베이스 EWI 고점이 58불이야. 지금도 58불이야. 같네. 근데 이때 환율이 1,450원, 1,470원이야. 근데 지금 1,4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요때 5월 5일 날 딱 찍었거든. 1,300. 58불을. 이때 1,370원까지.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본 종합주가지수 외국인이면 2,650이야.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요게 2월달, 3월달 고점, 요게 지금 딱 보면 어때? 쓰리봉. 쓰리봉. 근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원화베이스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 봐봐. 여기 아까 2월 달과 3월 달에 2,600 100포인트 차이나. 뭐 때문에 그럴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특히 2차전지, 엔솔. 그리고 코스닥은 시가상위 종목들 더 나빠. 그때가
여기 딱 보면 그때가 780이야. 네. 어디까지 빠졌냐면 640까지 빠졌어. 지금 720, 30에서 자꾸 두둑이 맞아. 그리고 코스닥 시가상이 좀 요새 알테오젠 얘기해? 아니요.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그 1등부터 10등짜리 그냥 끔찍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뚱땡이들이야. 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했네. 블루엠텍 말씀하시는 거죠? 블루엠텍 뭐 인벤티지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테마주 해갖고 움직이거나. 요번에 이제 그 한덕수, 김문수 나는 이제 딱 보면 모양 보면 끝까지 간 단위로 안 되니까 시공테크 9,000원대 진짜 잘 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안을 11일인가로 못 박았잖아요. 11일까지 아니 11일 날이 후보 마지막 등록이고 그때까지 안 되면 한덕수 이분은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 그 무소속으로 가면 떨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죽자사자 단일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금문수 후보가 이게 곤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차기 노르고 당을 제압하겠다. 니네들 다 내가 당을 그 장악한다면 니네들 you are fire 할 그런 분위기고 오늘 딱 뉴스 속보 보니까 홍준표 이분을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딱 끝났어. 주변에서는 준표 형 미국 안 갔어? 한국에 있는 거야?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파산되는 회사 보면 파산됐어 벌써. 그럼 저는 일단 달러 베이스 EWY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달러 베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쓰리봉 위치에 와 있지만 코스피로 봤을 때는 약간 100포인트 정도 상단까지는 자리 남아 있으나 여기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딱 그 올라갈 수 있는 딱 하나 있어. 요번에 MSCI 때 딱 갑자기 관찰 대상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럼 갑자기 저기 그 뭐 미국 본토 노랑머리가 들어오는 거야. 진짜 노랑머리. 진짜 노랑머리가 들어오는 거야. 관찰 대상. 그러면 이거는 2,650이 아니라 3,000 가. 그럼 만약에 선생님 편입이 안 되거나 뭐 딱히 그런 뚜렷한 이슈가 없으면 여기서 100포인트 남아 있는 거에서 찌글찌글 올라가거나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눈치한데 관찰 대상 실패한 것 같아. 벌써 아니 우리 공매도 재개돼서 시장 박살 났고 공매도 재개 이런 거는 요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힘을 갖고 있는 여기 삥 뜯을 때 그 선물 주지 지금은 안 주는. 그래서 다음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하자. 그러니까 내년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MSCI는 편입 편출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삼양식품과 하나 시스템 우리가 집중했던 하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편출돼. 근데 2차 전지도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더 박살이 지금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4만 원 돌파하게 다 때렸더니 10% 더 가네. 배 아프지만 쳐다보지 않고 있고 급한 거를 우리는 이제 휴니드, 캔코아, 퍼스텍 다음 미사일, 방산, 드론 관련주로 이동해서 30에서 50% 올라가기를 지금 목 매달고 기다리고 있고. 그럼 선생님 요컨대 말씀을 정리해보면 100포인트 정도 남아있으나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는 지금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MSCI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럼 100포인트로 올릴 만한 트리거는 없을 거다. 아니 우리가 휴일 동안 미국과 중국이 극적 타협 보는 거. 그러면 근데 첫 번째 만나서 타협 보겠냐? 일각에서는 145%의 관세가 50%로 내릴 수 있다. 그거는 중국이 안 받아들여. 50%나 그 50포인트나 뭐나 50포인트면 중국이 지금 어떤 목표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 자꾸 때리잖아. 추적하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야. 그러니까 아니면 메이드 인 러시아 뭐 이렇게 자꾸 우회 전략을 자꾸 쓰려고 그래. 아니 50% 때려도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20% 요번에 영국하고 타협받대. 그런데 보편 관세는 그대로 때려. 그러니까 요번에 영국 보고 타협 보는 거 보고 다른 나라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그래 버틸 때까지 버티고
쟤네들 똥줄 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우리가 관세 매겨갖고 4월 2일이 얼마인지 아냐? 나스닥이? 그때 훅 빠졌을 때. 아니 이제 선언해서 우리가 이때 보고하자 할 때 17,700이야. 이게 14,700까지 4월 7일까지 빠졌거든. 단기간에 3,000포인트를 뺀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18,000원이야. 300포인트 더 갔어. 여기보다. 이게 트럼프 말로 죽여놓고 연기시켜갖고 보류시킨다 해놓고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풋으로 왔어. 네. 근데 문제는 이 17,000 이 4월 2일부터는 나는 매그니피션트 7을 자꾸 때린 게 요거 갖다 대해서 팔란티어를 110불에 때렸는데 여기서도 마치 현대 하나 시스템하고 비슷해. 10%더 가. 그러다가 실적 서프라이즈 나니까 갑자기 짱돌 급락 나오고. 네. 이게 상대 수익률로서 오히려 그때 진짜 우리가 찍어드린 페로제리 테크놀로지가 60센트, 70센트였거든. 네. 이게 60, 70% 갔어. 그 사이에. 그래서 1달러만 넘어가면 때려. 요번에 또 70센트, 80센트는 또 사. 1달러만 넘어가면 때려. 이게 50% 수익률 게임이야. 그런 종목 수익률 게임으로 미국 시장을 돌렸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나스닥도 참 17,700과 18,000에서는 숨가뻐. 그러니까 다 상단에 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더 가려면 이제 미중 간의 타협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상단을 가든 안 지금에서 찌글거리든 나는 어떤 때와는 갑자기 팔란티아 같이 고점에서 20-30%통 빠지면 그때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100포인트를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유지하느냐랑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100포인트가 움직이려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해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요원하다. 끌개가 너무 없어. 근데 이번에 그래서 선생님 영국하고 막 타협하면서 자동차주 수혜 막 얘기가 나왔는데 막 처음에 제가 막 기사 보고 급등 이래서 봤더니 2% 올랐더라고요. 2% 보면 급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 갖고 가신 분도 진짜 답답해. 근데 나는 이거를 기회로 현대차 기아가 10%라도 올라줘야. 부품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종 목표는 빨리 들어와서 공장자야. 그 현대차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간 날 공표한 날이 3월 25, 26인데 그날이 그렇죠. 꼭지야. 그때가 23만 원이야. 17만 원까지 빼. 오늘 19만 원이야. 아직 19만 원이야, 19만 원. 근데 23만 원까지 가봤자 4만 원. 아니, 그러니까 23만 원까지만 가면 어디냐 이게. 그런데 나는 20만 원 남았다고 봐. 거기까지 안 갈 거다. 안 갈 것 같아. 사실 투자만큼 이벤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일단 선생님 관세 협상 영국하고 하면서 자동차 25% 매기는 거 처리하겠다. 연간 다만 10만 대 한해서는 10% 기본가세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현대차한테 그래도 플러스 될 게 없죠? 없죠. 아니 영국 차가 10만 대라는 거는 10만 대만큼 미국에 전량 판매하는 게 10만 대야.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영국을 협상했다고 이렇게 뭔가 크게 뻥튀는데 이분 자동차 빠지신 분 같아. 그래서 자동차주가 사실 못 움직였구나. 근데 뭐가 딱히 없어. 중요한 자동차가 이게 안 빠지고 10%라도 올라주면 10%요? 그게 18만 원에서 10%가 20만 원이야. 지금 5% 올랐어. 바닥에서 5% 7%. 네. 너무 그 10%만 올라줘도 간단하게해서 자율자동차, 로봇, AI 이런 것들이 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 오늘 딱 보니까 AI 챗 GPT가 상한가 만드는 거야. 마음 AI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왜 2차 전지는 못 가요? 2차 전지도 사실 자동차 갈 때 낑겨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전기차.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
테슬라 근데 여기서 자동차 관세 처리한다 뭐 이런 게 어쨌든 전기차도 포함일 거 아니에요. 다 포함이지. 그러면 전기차가 팔리면 어쨌든 전기차 관련해서 2차전지주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왜냐면 관세를 먹인다 했을 때 2차전지주가 빠졌단 말이죠. 그럼 관세를 완화한다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갖다 해서 관세 비용 지금 이 싸움이지 전체 매출들은 다 어떻냐? 다 줄어서 다 떨어지기 바쁜데 그러니까 현대차 올라가려면 딱 하나 있어. 러시아 시장 들어가서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현대차. 그러면 20만 원이 그 딱 22만 원까지 2만 원 더 올릴게. 러시아 시장. 좀만 더 써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기아는 거버넌스에서도 저거 낮춰갖고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덕분에 다시 우리 부품단 SL 화신 동원금속 요번에 또 SG 옛날 세종공업 네. 이런 것들 사 또 현대제철 다시 3만 원대 파는 거 지금 2만 4, 5천 원대 오히려 이런 거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는 아니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건 아직도 아닌 것 같아.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오늘 TSI가 급락하는데 내가 방금 때리라고 했어 같이. 대장이 안 가는데 삼성 SDI도 아니야. 엔솔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기차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 전기차 매출. 그러면 이게 관세 다 협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게 때리기도 없고, 그러면서 캐즘이 벗어나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3개월 더 걸릴 것 같아. 그 중국하고 일단 타협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처음 만나니까 유언하다. 안 돼. 나는, 지금 딱 분위기 딱 보면 오히려 요구 조건을 더 강하게 하는. 아니 낮춰주면서 이렇게 해로 공포하는 첫 미팅이야. 근데 시진핑 절대 싸이라 해. 아니 시진핑은 지금 푸틴 만나갖고 우리끼리 잘 맞아, 모아서 푸틴하고 만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한 4-5번 만날 것 같아. 7월 달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이번 8월 달까지는 뭔가 관세는 끝내야 돼. 맞아요. 독립기념일까지 7월 4일. 빨리 그리고 끝내야 돼. 근데 중국은 피해만 다닐 거야. 왜냐면 그때가 갖다 얘기해서 브릭스 정상회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먹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제는 환율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중동이야. 유럽과 중동인데 중동 사우디가 옛날에 살짝 넘어왔었거든. 다시 갔어. 다시 미국에 붙었어. 왜 붙었냐? 트럼프가 됐으니까. 아니야. 바이든랑 또 안 좋아왔잖아요. 아니 그렇지.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 옛날 순위파 정국 갈등을 그래도 극복하고 하려는데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하고 종교적인 이 에너지와 이란의 이 종교적 에너지가 이 충돌인데 파키스탄. 그런데 딱 여기 만이 페르시아만이거든. 페르시아만이 이란의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의 그 만이야. 그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꿔줘. 이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하면서 니네들 멕시코 이거 아니야 우리 거야 하듯이 사우디를 올려줘 버리는 거야. 그 자기가 맘대로 이름을 바꿔주면 국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이게 그 미국이라는 그 패권 나라가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아라비아만으로 불러. 그러면 반대들 많겠지만 사우디나 이쪽 세력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 중동의 그 위신을 세워주는 아니 거죠. 위신이 아니라 그 비상- 대빵을 사우디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 군사적인 갖다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뭘 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이란 거기를 조절하는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중공 세력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게. 대신 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대빵 노릇해가고 이런 어떻게 좀 조절해.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우디를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은 급해.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이란 쪽에 어떤 공항을 항구를 폭발시켰거든. 이스라엘 같아. 1,500명이 사상자가 났어. 근데 뉴스에 잘 안 나와. 저는 근데 사실 그냥 찾아보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투르만 항공모함이 가 있거든. 비행기가 노상 떨어져. 왜? 그냥 격추해서. 아니 그냥 말로는 비행사 가 실수했다. 그런데 다 격추당한 것 같아. 예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갔더니 보면 미사일 피하다 급회전해 갖고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여기가 갈등 구조가 많아. 근데 그거를 주축으로 했던 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가? 그리고 미국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의 왈츠라는 이 라인이야. 근데 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클 왈츠는 네오컨 세력이야. 네오컨 세력. 이 세력들은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장하는 세계의 경찰이 해야 그래서 된다. 이란을 타격을 먼저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파가 3가지가 있거든. 네오콘 세력들의 뿌리. 이란 우리 미국이 경찰 노릇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잘려갖고 유엔으로 귀환 갔어. 유명무실한. 그러면서 루비오가 그 일을 맡았어. 그러면 루비오라든지 우리가 그때 이제 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름도 갑자기 또 까먹었다. 그 거부 전략에 우리 카페 보면 거부 전략의 대장. 일단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해서 트럼프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 역시나 브릭스를 통해서 그리고 위안화의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동의 힘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우디를 먼저 트럼프가 그리고 뭐 거기다가 리조트 짓겠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말을 받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더 확산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싸움판은 바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 쪽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그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오콘 세력은 축출을 당해서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이 축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우선시 규제하자고 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한 거야. 그 득세한 세력들이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뭔가 큰 시나리오를 짤 것 같아. 사우디를 우선시하고. 아니 중국을 규제를 우선시하고. 중국 규제를 우선시하고. 내가 어디다 올려놨냐? 중국 규제를 우선시하고. 그럼 이 세력들의 그 수장인 사람이 그거를 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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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토화 전략. 거부 전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엘브리지 콜비하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하고 마르코 루비오야. 이 3인방이 지금 백악관을 장악한 거야.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루 걸러 말 바꾸는 게 이상해요. 이 밑에서 대판 싸워갖고 얘 말 들었다가 이 관이고 나고 얘 말 듣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지금 거야. 트럼프 전략을 보면 정신없다. 트럼프도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루는 콘텐츠 뭐 영화 산업 제재하겠다. 내일은 뭐 바이오다. 그리고 또 제재했다는 것들 유예시키고. 그래서 괜히 50% 뺏겼어. 우리 아티스트 오징어 3 아티스트 스튜디오하고 아티스트 컴퍼니를 네. 요즘 그냥 어떤 분이 그거 갖고 한 30% 크게 투자해서 수익 냈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메일 나왔는데 그분은 또 답하셨나 봐. 나는 50%만 매도했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아티스트 컴퍼니나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50% 팔았는데 예. 오늘 나머지는 더 목표 단가 높입니다라고 전략을 내드렸어. 오히려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금도 사도 좋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컴퍼니. 컴퍼니. 두 가지야. 아티스트 스튜디오랑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아티스트 컴퍼니. 그 이유가 뭐게? 선생님 근데 이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지금 그 세 세력 중에 하나는 더 누구예요? 그걸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우선순위로 때리자. 그러니까 네오콘, 중국,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예요? 자제하자. 자제하자. 이거는 좀 제껴보고 그럼 이 두 번째 세력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향성도 차이가 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근데 그 중국 우선시를 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나라한테는 치명적이야. 이 사람들의 우리가 조금 전 정부에서 합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중국을 규제하자는 쪽에 합을 맞춰서 우리도 완전 우클릭을 했던 거. 그래 우클릭 했지. 근데 우클릭 했던 윤 대통령 어떻게 됐어? 그냥 끝났잖아. 네. 그리고 다음 정부는 내가 딱 보기에는 지금 형태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유력하죠. 네. 아니 지금 된 거야 그냥.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난리지. 그래서 오히려 10개 딱 찍어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최고 수익률이야 그냥. 투기. 근데 그런 것들을 선수만 하실 분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거를 1억씩 10개 하면 억을 하잖아. 이게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라면 한 갖다 얘기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 3개, 5개 찍어갖고 데드 잡고 데드 깨면 무조건 버려버리는 심지어는 하종가라도 벌어버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단기적 수익률은 최고야. 그런데 그거는 타짜들 집단이고 전업투자가 논리야. 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은 그래서 대안을 자꾸 내세우는 거야. 코나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서울 옥션 하세요. 근데 서울 옥션이 또 단기 급등했어. 그러니까 그거 봐서 오늘은 K 옥션하고 하나투자증권 네. 뭐 요렇게 자꾸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후발주 순환 전략을 정책 관련주나 테마주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콜비의 기본 아이디어는 뭔지 아냐? 한국 전쟁 일으킨 거야. 대만보다 어떻게 전쟁을 주도시키냐면 나쁜 사람이네. 우리한테 핵을 주겠다고 꼬셔. 핵 자주 국방 핵 니네들도 가져. 그러면 북한도 갖고 우리도 가져. 네. 이런 상황에 그럼 우리 남북한이 뭐가 나와? 군비 그러니까 이거는 투트랙이야. 협상을 유도할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북한을 미국이 자기네들 편을 개발해주고 이게 근데 북한이 들을 리가 없어. 이거는 푸틴이 힘을 실어줘갖고 푸틴이 트럼프하고 붙어갖고 같이 해야 될 일이야. 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잖아. 오히려 네, 북한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먹혀들고 있지 않죠.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할 때 러시아에 더 파병을 할 것 같고. 그거 공식화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종전은 물 건너가고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그 푸틴은 트럼프가 지금 규제하는 거를 계속 이제 나쁜 얘기를 자꾸 해.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만나잖아. 이건 뭐야? 나가는 양상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말로는 내가 대통령 되면 곧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되고 네, 그럴 것 같죠. 후렌드고 개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요원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틈새가 미사일, 핵, 방산 이런 것들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힛도르 전쟁이야. 힛도르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같은 어떠한 흐름의 글로벌 매트릭스에서 당초 트럼프가 구상하고 그리었던 여러 가지 그림이 막 초기 조건이 어긋나고 있어 자꾸. 트럼프도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7월 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도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짱 보고 뭔가 흘러가는 판세를 좀 보고 바로바로 협상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딜을 많이 칠 것 같고 딜 쳐야죠. 그리고 이 딜 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시가상위 종목들을 죽일 거다. 못 가게 하는 거지. 죽일 거보다는 못 가게 못 하는 가게 한다. 그래도 100포인트 정도 여력이 남아있으나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속 나는 2450, 2550, 2650을 100포인트씩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환율도 이번에 1470원인데 그게 땡친 것 같아. 그때 그날 내가 달러사 해외 여행 가실 분들 유학 보내시고 이때니까 엔화 사세요, 유로 사세요. 달러 이제 1,400 넘었잖아. 나는 29일에서 6월 사이에는 다시 1,450원을 간다라고 봐.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1,400원 초반대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지금 그때 1,470, 80원에 못 사신 분들은 사야 된다고 봐. 왜? 금리나 우리 두 번 할 것 같거든. 일단 미국은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근데 금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 7월이나 10월 중에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에 이번 5월 29일이 금통이야. 난 금리 인하에 배팅할 거야. 금리 인하 두 번 하면 사실 환율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그 사이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시 또 이번에 엔화 원엔화도 950원 갔던 게 나는 1,050원 또 간다. 그러니까 100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냥 1,350원,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이런 장에서는 대형주가 박스 전략 내지는 방향을 못 준다. 그리고 선물 파생 갖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변동만 주지 네. 현물에서 들어와야 되고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 가끔 가다가 몇천억씩 들어와. 그런데 이 그림을 봐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매매에 비차익 동량을 계속 추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 매매. 봐. 2천억, 9천억 쭉 가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 2천억 사. 또 쭉 가다 3천억 사. 그 다음날 4천억을 때려. 그러니까 노상 추세 매도야 프로그램. 비차익이. 비차익이라는 건 합성하고 네이키드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 네이키드로 때리는다고. 그 다음에 요번 저점 대비가 4월 9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 재개하갖고 한 게 3월 31일이야. 멀리 보지 말고 3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동량을 보자고. 하루하루 보지 말고 공매도 재개한 날 기준으로 외국인 현물에서 10조 때렸어. 이런데 어떻게 가? 10조. 근데 이 10조에 딱 대부분이 두 종목이야. 2차전지. 아니야. 삼성전자, SK. 그렇게. 그냥 1, 2등 때렸다. 1, 2등. 그 다음에 선물은 3조를 때렸어. 그러니까 이게 갈 포지션. 미차익 매도처. 그리고 때린 거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야. 갈 일이 있냐. 지수 영향력이 큰 어. 두 종목을 어. 매도를 해버리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LG그룹이나 그 삼성 SDI, 엔솔 이런 것도 봐봐. 끔찍하지 않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근데 요번에 에코프로 BM도 이제 또 편출되니까. 그럼 오히려 편출되면 선생님 사자는 전략 항상 하셨었잖아요. 그치. 그럼 2차전지 자체를 그치. 산다기보다 중요한 게 사자가 이런 그림이야. 이게 3개월. 나눠서 사야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모른단 거잖아요. 말이야. 이건 7월 달까지 일단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TSI나 이런 거를 추가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반을 끊어갖고 이게 바닥 확인할 때까지 이거는 갖다 해서 10에서 20% 추가 급락했다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물량이라도 10%라도 늘려라.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거 해라. 에코프로 BM? 아니 아예 다른 섹터? 2차 전지 말고 금리 인하 수혜주. 아니면 가치주 중에 요새 우리가 한섬이니 YG원이니 자동차 부품단이니 그다음에 드론이니 이런 못간 종목들을 자꾸 순환 전략으로 얘기하잖아. 네네.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더 낫단 말이지. 3개월 동안은.
그럼 선생님 앞서서 환율은 다시 강세로 올라갈 거다. 환율이 올라갈 거다. 달러 강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좀 시장에서 환율 수혜주 막 이렇게 거론되는 것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치. 원화 강세 수혜주 이렇게 생각해야 돼. 1300, 1450원, 1470원에서는 네. 원화 강세 수혜주를 때려. 네, 반대로. 반대로. 그리고 수출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틸 쪽, 자동차 부품 쪽, 미국 밸류체인, 그리고 1450원, 70원은 원화 강세 수혜주를 사는 거야. 그때는 또 대만꼴 같은 협박이 나올 거다. 그래서 대만이 갑자기 하루에 10% 급락했었지. 나는 7월 달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런 현상 나올 것 같아. 새로운 정부에. 말로는 안 했다 그러지만 협박하러 올 거야. 그래서 원화 인위적 강세를 유도하는 그때 또 대만 같이 그냥 하루 그러니까 깨어깨어 올라가다가 통 빠지고 깨어깨어 올라가다가 통 빠지는 게 나는 환율 시장.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본 외국 입장에서는 전에 2650, 70이 1450원 그때 1500원 간다고 난리 쳤었어. 네. 근데 오히려 깎으로 반대로 갔잖아. 이제 1450원 가니까 뭐 외국인 아니 그러려면 진짜 투자는 외국인 들어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요. 오히려. 뭘 사는지 아냐? 채권? 우리나라 국고채 사. 이 중국 애들이. 내가 공기업을 사갖고 우리나라 때 삥 뜯는 전략을 조용하게 한국을 먹는 법. 근데 미국 채권도 국채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때려갖고 한국으로 바꾸는 것 같아. 자기의 그 갖다 해서 종속화시키는 협박하려고. 나라들의 채권을 사는 것 같아. 거기에 동남아도 있고 한국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 삼성전자 SK하이 팔아갖고 우리나라 국고채 사는 것 같아. 국고채. 그게 이제 갖다 해서 우리나라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러겠지. 우리 협박용 갖고 우리나라를 조용히 지배하는 그럼 우리도 선생님 국채 살까요? 뭘 국채에서? 우리도 국채 살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용 국채.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은 그 억대에서 10억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뭐 쪽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채권은 절대 투자를 권하지를 않아. 그냥 바로 밑에 어떤 측정용이지 채권 투자할 돈이 있으면 우리 가치주 투자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상품들이 그냥 아니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채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 얘기잖아 10%. 10년 동안 브라질 채권 들고 있을래 너? 아니 채권 살 돈이 없어요. 아니 근데 들고 있을래? 그 사이에 우리들 이게 가격 변동으로 뭐 하는데 나는 브라질이 가장 위험한 게 환율. 브라질 채권 근데 몇 년 전에 엄청 붐이었던 기억은 나요. 그때 하신 분들 박살났었어. 근데 항상 그 갖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해외 자산의 분산용을 하면 그 힘없는 나라들 채권은 좀 사지 마세요. 오히려 미국채 하는 게 더 낫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 하는 게 나아. 그럼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의 안전자산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채권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브라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40년 투자 역사상 채권을 투자 꼬시는데 걸린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봤어. 지금까지 잘 되는 걸 못 봤어. 다 그 인간관계나 엮여갖고 대신 채권이니까 주식같이 뭐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고. 채권 수익률에서 뭐 이런 다 함정에 그러니까 갖다 해서 증권 인맥에 마케팅에 그냥 당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은 하지 않는 걸로. 나는 채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ETF도 채권하지 말라고. ETF 엮인 것도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안 꼬셔지니까 포장을 해 자꾸. 그러니까 맨 얼굴 하면 안 되니까 화장하고 왜냐면 기사가 많아요. 외국인이 채권을 산다. 그 그래야 기사가 사지.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럼 그러니까 꼬시니까. 일반 간단히 해서 사람들을. 저가 똑같아. 그 우리 IFC몰 쫙 돌릴 때 양자 컴퓨터 할 때 꼭지 때 돌렸잖아. 예, 그거 비슷해.
그러니까 채권이 득세했다는 얘기는 주식이 급락해서 주식이 망가져 있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사고 방식이 아까 환율 반대로 하듯이 이제 채권이 막 그 투자라고 해야 이제 주식 살 때 됐구나.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타이밍 상에는 귀신같이 맞으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앞서서 사우디 얘기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사우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알겠고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가가 3%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당분간은 55불과 70 사이에서 박스야. 왜냐면